산책을 하던 한 여성이 도사견에 물려 숨지고 부산에서는 한 남성이 대형견에 물리는 사고가 지난주에 잇따라 발생했죠. 주인의 안전 의무가 강화가 됐지만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런 개에 물리는 사고, 견주 책임은 어느 정도인지 또 피해 배상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오수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개한테 물리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쟁점은 뭔가요? 예, 이 경우의 쟁점은 견주가 안전조치의 그런 의무를 소홀히 해서 그 결과 사고로 개에 물렸고 그 개에 물린 신체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고 현장에 CCTV가 있다고 한다면 그 영상으로 사고 경위를 밝히고 네. 병원 진단서와 치료 내역을 통해서 이제 그 손해 사실을 입증하면 되지만 네.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등 영상을 확보하거나 사고 직후 견주와의 대화를 녹음을 해서 네. 그런 경위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경우에도 역시 피해자들이 입증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안성에서 일어난 사고를 보면 맹견인 도사견에 물린 거잖아요. 예. 주인은 그 우리를 청소하러 들어간 사이에 개가 도망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도 주인한테 책임은 있는 거겠죠? 예, 물론입니다. 동물보호법상 도사견은 맹견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맹견을 기르는 소유자 등은 개를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네. 또 다른 사고가 하나 더 있었어요. 올드 잉글리시 십독이란 종류의 개가 30대 남성을 물어서 봉합수술까지 받았거든요. 예. 목줄은 하고 있었고 또 입마개는 안 하고 있었다는데 이런 경우에 주인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올드 잉글리시 십독 같은 경우는 동물보호법상의 맹견은 아닙니다. 네. 맹견이 아닌 경우에도 목줄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네. 이때 목줄을 했다고 해서 그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네. 그 목줄의 길이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견주가 통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고에서 이제 남성이 물린 것을 보면 네. 과연 적절하게 통제가 되었는지가 의문이고요. 네네. 만일에 이렇게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안전조치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네. 동물보호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줄의 길이를 어느 정도로 했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법을 지키지 않았으면 처벌을 받게 되겠지만 피해자한테 가장 중요한 건 피해 배상을 어떻게 받느냐 이거잖아요. 이게 합의를 통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역시 또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통상의 절차에서는 이제 형사 절차 수사가 진행이 되면 네. 일단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라도 일부 치료비라든지 위자료를 지급을 하고 네. 어떤 처벌을 좀 낮게 받으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네. 오히려 그 견주 입장에서 처벌은 처벌대로 받겠지만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네. 역시 이것도 어려운 문제네요. 예.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주인이 안전에 신경을 써도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는데 이 개는 좀 위험하고 사나우니까 가까이 가지 말고 만지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어떻게 하다 보면 또 물리는 사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안전 의무를 다 주인 입장에서 한 거기 때문에 주인 책임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역시 있는 건가요? 주인 입장에서는 안전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네. 사실 피해자가 어떤 사고를 유발하는 데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견주로서는 그 개가 만약에 사람을 좀 물기가 쉽고 또 네. 낯선 사람한테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고 한다면 직접 접촉을 하지 않도록 더 안전 장치를 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전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렵고 다만 견주가 최선을 다해서 책임 회피를 위한 노력을 했다면 네. 과실상계에서 반영이 되어서 책임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네. 이런 사고가 계속 잇따르다 보니까 지난해부터 반려견 안전 의무 조치 이게 강화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모든 반려견을 외출할 때에는 목줄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맹견의 경우에는 월령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목줄뿐만 아니라 입마개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안전장치, 특히 탈출을 방지하기 위한 이동장치도 동반을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점을 이제 위반을 해서 사람이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아주 강화가 되었습니다. 네. 지금 방금 화면에 나갔지만 과태료도 최대 300만 원까지 물릴 예,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속을 해야 과태료를 물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정작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실제로 포상금도 지급하겠다고 해서 사실 네. 신고가 종종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네. 이런 신고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견주가 개를 데리고 이동을 하는 경우, 그리고 또 과태료 지급이라는 게 금전상의 불이익이다 보니까 네. 견주가 이런 위반 상황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려면 주민등록번호 등 일정한 인적 사항이 필요한데 네. 그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이런 내용을 일체 알려주지 않으면서 도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런 과태료 부과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보통 이제 반려견으로 큰 개를 많이 키우지는 않잖아요. 보통 작은 강아지들을 많이 키우는데 이런 위험하지 않아 보이는 이런 강아지들도 목줄이나 이런 걸 꼭 해야 되는 거죠? 예, 반드시 해야 되고 이런 목줄 등의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이제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네. 1차 위반 시에는 20만 원, 그리고 네. 2년 내에 또 같은 행위로 위반을 했을 때에는 30만 원, 그 이후에 또 적발되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이것처럼 이렇게 3차에 걸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현장에서 이게 단속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인적 사항도 알려주지 않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실제로 현장에서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보니까 강아지가 나를 쳐다보면 눈을 마주치지 마라 이런 기사 제목까지 있던데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강아지 키우는 분들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우리 개는 절대 안 물어요. 사납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개 주인들이 먼저 안전 의무를 다 해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